고졸한국사 자 20강입니다. 야 앞에 숫자가 바뀌었어요. 20강이에요.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한 반하고 조금 더 남았네요.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좀 바라볼게요. 이번에는 단원은요 2단원이에요. 2단원이라고 해서 너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보면은 갑신정변과 열강의 대립격화, 그 다음에 개항 이후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 오늘 2단원 정리하게 되는데, 이 단원에서는요 사회 모습이랑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이랑 같이 연관지어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앞에 사건을 갖다가 확실하게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면은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은 다시 앞으로 가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내용 들어갑니다. 갑신정변의 열강, 갑신정변과 열강의 대립격화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개화파의 형성과 분화 나와 있어요. 개화파. 자, 개화파라고 하는 거는 문호를 개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상이잖아요. 문호를 개방해서 외국과 받아들이자. 근데 이 개화파도요 두 개로 갈라지게 된다고요. 어떻게? 사대당과 개화당,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자, 무슨 뜻인가요? 온건개화파는 조금씩 해가지고 문호를 갖다가 조금씩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는 거고, 급진개화파는 뭐 새로운 게 있으면은 확 받아서 한꺼번에 정치, 경제, 문화를 싹 뒤집어 엎자. 이거 어디서 많이 했던 말 같은데? 언제 했죠?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청나라의 양무운동, 조금씩 뭐만 기술만 조금 받아들이다가 법만, 제도만 조금씩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는 건 바로 온건개화파의 사상. 모델로 삼은 건 바로 청나라의 양무운동이다. 그래서 중심적인 인물은 김홍집, 김융십, 어윤중. 뭔가 이름들이 좀 어감이 좀 비슷하죠. 약간 중복되는 것들이 많네요. 김김, 이렇게 윤윤. 너무 껴맞추기인가요? 어쨌거나 외우면 좋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급진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느 날 아침에 탁 바꿔버린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개혁을 추구했다. 자, 그런데 청의 내정관석과 정부의 친청정책, 이거 발음 굉장히 세죠? 친청정책, 이것을 비판하면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시, 서강밤, 요 네 사람, 급진개화파예요. 급진개화파. 자, 이들이 바로 급진개화파로서 청에 너무 기대해가지고 이렇게 의존적인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다. 그래서 두 파,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로 나누어지게 되고요. 이 개화당, 특히 급진개화파 같은 경우는 유홍기 이 지도로 방문국을 설치하고, 이거 이세 출판하는 곳이죠. 여기서 신문도 나와요. 한성순보고. 자, 한성순보고 간행되었다. 우정국, 우체국이죠. 우체국. 미시일파의 견제로 소기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우정국을 설치했다. 그러니까 너무 급진적이에요. 시시 우체국을 만들고. 근데 미시일파는 아까 무슨 파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 온건개화파이기 때문에. 자, 마저 볼게요. 이 두 개화 사상이 어떻게 부딪히게 되었나? 네, 갑신정변의 발생과 그 영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화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온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 그런데 이 급진개화파들이 너무 조금씩 개화를 갖다, 개화 정책을 너무 조금씩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이 온건개화파한테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 온건개화파 같은 경우는 아니 일본에 기대가지고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개화당 이 급진개화파 파들이 굉장히 싫었던 거죠. 그래서 막 서로 간에 이런 갈등 양상이 어떤 행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거지게 되더라. 이 행사를 이 행사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고, 이 행사를 계기로 해가지고 사건을 갖다가 도모하게 된 거죠. 누가? 급진개화파들이. 급진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사실 일본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우정국, 개국, 축하영, 시식 우체국이 열리는 축하 연장에서, 거기 뭐 이런 각국의 고관들도 많이 와 있고 막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거기에서 개화당 정부 수립을 발표하면서 14기도 정강을 발표하게 됐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파티가 열렸잖아요. 파티가 열렸는데 연회장에서, 이 축하 연장에서 갑자기 밖에서 불이야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들이 뭐야 무슨 일이야 이렇게 막 술렁술렁 거리고 있을 때, 민시 세력의 중심 인물이었던 민영익이라는 인물이 밖에 나갔다 칼을 맞고 들어와요. 온건개화파 인사가. 그래서 막 쓰러지면서, 그러니까 막 이 축하 현장이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되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종한테, 이 당시 왕이었던 옹권개혁파 친청에 의지되어 있던 이 고종에게 뭐라고 보고하냐면은 청군대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를 하게 되고요. 청군대가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일본 군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보고하고, 고종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왜? 청에 의존하는 정책을 계속 피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실제로 청군대가 출동을 하게 되고요. 덩달아 일본 군대도 이미 제물포 조약 때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200명 정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청군대, 일본 군대가 조선에 같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적으로 우세했던 청군대가 이 갑신정변을 진압하게 되면서 결국은 3일 만에 이 정변이 끝나고 말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정우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개화당 정부 수립, 14기조 정강을 발표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개화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강까지 발표하게 되었다. 이 정강에는 근대국가 건설을 지향하면서 입헌 군주국, 왕도 법을 지켜야 돼, 지조법을 개혁해야 돼, 청나라에 잡혀간 대원군 데려와야 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정강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뭐라고요? 청에 의해서 결국은 3일 만에 실패를 하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국은 조약을 맺게 되는데, 조선과 일본은 한성조약, 청과 일본은 텐진조약을 맺음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답니다. 자, 보면은 한성조약은 조선과 일본 간에 맺은 조약으로서 배상금을 지불한다. 누가 누구한테요? 뭘 누가 누구예요? 그냥 딱 봐도 조선이 일본한테죠. 그죠? 이렇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공사가 신축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맨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텐진조약은 뭐냐면은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으로서 양 국군이 동시에 철수, 조선 내에 들어와 있던 군대들이 다 나가는 걸로, 그리고 조선에 들어올 일이 있을 때는 서로 통보해 주기로. 아니 왜 조선에 들어오는데 자기들끼리 약속을 하나요? 그래서 일본이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파병권을,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게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갑신정변은 왜 실패했을까요? 청나라가 수적으로 우세한 군대를 앞세워서 무력으로 간섭을 했고, 개화당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부족했다. 왜냐하면 개화당이라고 하는 이 파는 누구에 의존한다고요? 일본에 기대고 일본을 모델을 삼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조금 반감을 살 수밖에 없는. 게다가 정치면에서는 중국에 대한 사대관계를 청산하다, 입헌군주제를 시도한다, 문벌을 폐지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한다.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았음에도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토지개혁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걸 주도했던 세력들이 백성들의 삶이랑 좀 동떨어진 지배층, 지도계층, 그 도련님들이에요, 도련님들. 그런 사람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고, 어쨌거나 3일 만에 실패하게 되면서 우리는 이 사건을 3.1천하라고 하죠. 그래서 갑신정변 같은 경우는 급진개혁파의 어떤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액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건 때문에, 지금 갑신정변이라는 사건 때문에 조선을 두고서 청나라와 일본이 계속 대립구도를 만들게 되고, 이와 같은 정치적 내정 간섭에 대한 대립구도는 경제로까지 이어지게 돼요. 자, 경제 보도록 할게요. 1880년대 중반 국내 정세 변화, 청의 영향력은 이모군란과 갑신정변에서 군사 개입을 통해서 점점점 내정 간섭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조러, 수호, 통상조약이 독자적으로 체결하고, 이거 조러, 비밀협약 이런 거 왜 맺냐면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견제 할 목적으로 러시아랑 비밀리에 계속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조러 비밀협약 같은 경우는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근데 뭐 실패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외세를 견제할 목적으로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거문도 사건, 거문도 러시아를 견제할 목적으로. 맨날 견제만 해요. 그죠? 자,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거문도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여기 있어요. 제주도가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조금. 자, 보시면 러시아가 남쪽으로 자꾸 내려오니까는 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거하는 사건이 거문도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의 거문도를 갖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군대를 출병시켜서 돌아와서 이름도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해밀턴 항이라고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렇게 바꿔서 군대를 주둔시켰던 바로 그런 사건, 그 사건은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는 이제 러시아는 계속 남하하고 청나라도 들어오려고 하고 일본도 들어오려고 하고 저기 서양에서 영국까지 들어오려고 하니까
조선은 정말 너무 핫 이슈인 거예요. 인기가 폭발인 거죠. 그래서 이 거문도 사건 이후에는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의 대립이 너무 격화되자 독일의 부영사 부들러, 유길준 같은 사람들이 조선을 중립국론이라고 하죠. 중립국론, 여기. 조선을 중립국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지만 시행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1880년대의 국제정세는 계속 이 조선을 가지고서 주변의 국가들이 막 이렇게 서로 그냥 가지려고 막 앙탈을 부리고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80년대에. 자,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이 조선 내에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쟁 구도를 만들었던 청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경제 침탈 부분, 자, 제목을 딱 보시면 개항 이후에 경제사회가 변했다. 내용이요. 열강의 경제 침탈이 심화되는. 제일 먼저 나오는 국가 어디예요? 일본이 일바로 들어와 있네요. 일본 상인의 특권, 치외법권. 치외법권 좋죠. 아무리 우리나라 들어서 나쁜 짓 해도 잡혀가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무관세, 세금도 안 내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돈 안 받고 환전 안 해도 일본 화폐 무조건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 농산물을 무제한으로 사갈 수가 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일본 상인들의 특권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항 초기, 그러니까 1883년도 이전에는 일본 상인이 거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다.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류지 무역이라고 해서 개항장에서 신리까지밖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이렇게 있어요. 한반도가 있으면은 항구를 갖다 개방을 했어요. 뭐 부산이라든가, 뭐 인천이라든가 원산 개항했어요. 그러면은 일본 상인들은 신리라고 했으니까 요만큼까지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동그란 친 거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일본 물건인 요 안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고, 그럼 내륙에서 이 일본 물건들을 사기 위해서는 누가 내륙까지 운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그 물건이 필요할 때마다 운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운반하는 상인들, 운반해서 먹고 사는 상인들, 바로 조선 상인들이 되겠죠. 일본 상인들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조선 상인들을 매개로 해서 무역 활동을 전개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는 조선 상인들이 요 거리지 무역할 때 조선 상인들이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게 돼요. 아주 잠깐이지만. 그 다음에 수출품 품목. 일본의 영국산 면제품을 판매하겠다.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면직을 갖다 사가지고 우리한테 팔아먹는 거예요.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 국내 수공업자들이 타격을 입게 되고 일본이 국내에 소가죽, 쌀, 콩 등을 대량으로 구매해가면서 결국 우리는 국내 식량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면직물을 막 사들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서 막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국내에서 옷감을 짜는 수공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일본이 우리나라의 소, 가죽이나 쌀, 콩 이런 것들 다 사가 버려요. 그럼 우리 뭐 먹어요? 얘네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제한, 양곡의 무제한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사가고 싶은 만큼 사갈 수 있어요. 우리가 모자라도 얘네는 그런 걸 상관없이 사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국내 식량, 먹거리가 없어지게 되는, 하지만 계속 팔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체결 이후, 자,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같은 경우는 언제 맺어지게 된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서 보시면은, 이모군란 때 맺었죠.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 때 맺게 되는데, 외국 상인의 내륙 진출이 허용이 되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보시면 일본 사람들은 어디까지? 개항장에서 신리까지밖에 못 들어와요. 근데 청상인들은 어디까지 들어와요? 내륙까지 들어올 수가 있게 되었다. 조청상민 수륙무역 장정 이후에, 1880년 이후에. 자, 그렇게 되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의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지게 되고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은 내륙 진출을 허용하게 되면서 치외법권도 인정하게 되면서 청나라 상인들의 어떤 이권이 조선 내에서 조금 더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다시 조약을 맺는 거죠. 어떻게? 조일통상장정. 83년판이죠. 이 조일통상장정이 두 번 나와요. 1876년에 한 번 나오고 83년에 한 번 나오고 두 차례. 그러니까는 이건 개정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최혜국 대우가 규정되어 있고, 최혜국 대우. 우리는 82년 이전까지는 일본이랑 최혜국 대우를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 82년도에 미국이랑 최혜국 대우를 맺고 난 이후에 일본이 막 질투를 하는 거죠.
미국이랑은 맺고 우리랑은 안 맺고 완전 삐집니다. 우리도 맺어야겠다. 아예 마음을 먹고 83년도에 체육대회가 들어간 조약을 다시 맺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율의 관세를 책정한다. 관세. 원래는 관세 안 내죠. 안 내던 관세를 왜 갑자기 내고 그런가요? 미국이 관세를 내거든요. 미국은 조미소 조약을 맺을 때, 조미소 통상 조약을 맺을 때 관세 협정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걸로. 그러니까는 자기들도 세금을 내는 걸로. 그리고 방공령, 곡식을 밖으로 나가는 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는 거. 그러니까는 더 이상 무제한으로 유출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방공령을 내릴 때에는 한 달 전에 무조건 일본한테 얘기를 해주고서 얘기를 해야 되죠. 방공령을 내려야 된다는 거. 이거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군이 우리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 상인이 조선 무역을 독점하게 되면서 청일전쟁이 발발되게 되었다. 이거는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서 결국 일본 상인이 조선의 무역을 독점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정치적으로 갑신전면이 일어났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이런 조약을 통해서 내지로 막 들어오게 되는 조청산민 수령 무역전장, 조일통상전쟁 이런 거를 맺게 되면서 계속 조선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갖다가 서로 독점을 하려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열강의 경제 침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열강의 경제 침탈에 따른 조선의 대응 그러면서 70년대에는 거류지 무역을 중개하면서 계획주 여각 등 일부 상인이 자본 축적에 성공했다. 우리 아까 거류지 무역 누구예요? 일본이랑 했죠. 왜냐면 거류지 심리까지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내륙까지 일본에서 사들인 물건을 팔려면은 중간에서 실어다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상인들, 그런 상인들, 조선의 상인, 보부상이라든가 사상들, 이런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하게 됐고, 80년대에는 외국 상인이 내륙 진출하게 되면서 우리 상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더라. 왜냐면은 더 이상 실어 나를 이유가 없어요. 그냥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업자본, 상회사와 객주회를 설립했다. 대동상해, 장통상해 같은 상회사나 동업조합, 객주회를 설립했다. 왜냐면 뭉쳐야 돼요. 일본은 국가적으로 이 상인 이 단체들이 막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품을 싼 값에 팔아버리기 때문에 우리 상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 해운회사. 정부가 기선을 구입했다. 광제호, 해룡원. 그리고 해운회사인 이운사를 설립해서 일본 상인에 계속 맞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에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서 계속 투입을 하니까 조선에. 자, 세국을 운반하고 화물 승객을 운송하는 역할을 하게 됐고, 동맹철시 문 닫아버리는 거죠. 시전 상인을 중심으로 외국 상인의 점포를 철수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위를 전개하면서 시장 문을 닫았다. 철시라고 하는 건 시장을 닫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 유기공장. 유기제조업자들이 근대적 공장을 설립하면서 납청 유기제조공장. 유기제조 공장을 설립하기 약간 조금 더 발전된 양상의 이런 공장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스스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곡식이 무제한으로 자꾸 유출이 되고 있었는데 84년도에 방공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간 조일통상장정을 맺게 되잖아요. 근데 계속 일본이 무제한으로 자꾸만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함경도라든가 이런 지방에서 방공령을 내려버렸죠. 여기 나왔죠? 함경도, 황해도, 충청도 동지에서 지방간이 너무 먹거리가 없어져 버리니까는 우리는 다른 나라로 곡식이 유출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방공령을 선포해 버려요. 그랬더니 일본이 조일통상장정 규정을 구실로, 야, 방공령 내릴 때는 한 달 전에 미리미리 통보해 주기로 약속했잖아. 우리 니네 때문에 손해봤어. 그러면서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공령 철회하라.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상황에는요, 우리가 일본 상인들이 곡물 수매, 그러니까 곡물을 갖다 너무 많이 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흉년으로 곡물도 부족한데 일본 애들이 너무 많이 사가 버리니까는 곡물 가격이 어떻게 돼요? 막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더 사 먹을 수가 없게 돼요. 생활은 더 악화되고. 그래서 지방관들이 이와 같은 방공령을 내렸는데 일본은 조일통상장정 개정안을 구실로 해서 야, 미리미리 말했어야지 우리가 피해봤잖아. 그러면서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럼 정부의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방관이 이렇게 방공령을 내렸을 때에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배상금을 요구를 할 때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 일본한테 우리가 막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뭐라고?
이건 니네가 잘못하니까 오히려 니네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사가서 우리를 못 먹게 했어? 오히려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에다가 배상금을 지불하고 방공령을 철회해버려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정부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방공령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당시에 유행했던 종교, 동학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학 확산의 계기. 믿을 게 없어요. 응?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아. 믿을 게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어장친탈. 조선 연해에서 청과 일본 어민들의 불법적인 어업 활동으로 어민들이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친탈에 계속 막 욕을 하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은 이거 좀 잡아달라고. 이거 자꾸 들어와가지고 말 그대로 해적질이에요. 도둑질이에요. 하니까는 좀 요청을 했는데 뭐 거의 들어줄 수 있는 게 없죠. 왜? 우리가 약하니까. 정부 약하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일본과 청에 의해서 계속 여러 산업에서 침탈을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상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는 사실이지만 이렇다 하게 완전히 이 청과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갖다 막아낼 수는 없었다는 거. 자, 관련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국내 상업자본 형성을 위해 설립된 것을 옳지 않은 것은 자, 대동상해, 장통상해. 이거 뭐예요? 상해사죠. 상해사. 그 다음에 이운사 같은 경우는 해운회사. 그래서 국내 상업자본을 형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맞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식민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일제가 세운 회사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번은 답 4번이고요. 여기까지 우리 사회경제 모습까지 갑신정변부터 사회경제 변화 모습까지 쭉 정리해서 봤는데 다 연결돼서 그러니까 근현대사는 전부 다 원인과 결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뭐 방공령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동학이 확산되었다라고 했으면은 그것도 같이 필기해 두시고 다음 강의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또다시 일본과의 청과의 전쟁, 우리가 일본과 청에 어떻게 대립했는지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